훔친 사람 주역. 주역은 네. 무슨 아이콘이죠? 주역은요, 네. 이번에는 너무 다양한 게 섞여서, 원래는 복 있는 사람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앞으로 대통합의 주역들. 대통합의 주역. 네, 자, 대통합의 주역 갑니다. 대통합의 주역 3위는요? 네. 홍문종. 대통합이 아닌데요? 논란이 많고요. 빠져나갔는데? 네, 저는 이제 사실 악역으로 넣어야 되나까지 생각을 네. 했어요. 근데 씬스틸은 확실히 하셨다. 씬스틸은 네, 했지. 저희가 씬스틸러입니다.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만 할 수 없고요. 근데 홍문종이라는 의원을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네. 3위를 했고요. 저는 제가 입당을 한 것은 한 4, 5년이 됐지만 당 생활을 조금 시작했던 게 홍문종 의원이 사무총장 끝날 때, 그러니까 탄핵 전후였는데요. 그때 홍문종 의원의 힘이라는 건 엄청났어요. 그때요. 대단했죠. 엄청났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권력은 이렇게 한낱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홍문종 의원을 통해 또 보여져요. 왜냐면 홍문종 의원이 그때 권력의 실세였다 해도 지금은 지금은 탈당을 해야 되고 또 이거를 갖고 정두원, 김용택 이 두 분이 또 신났잖아요. 근데 저는 또 신나지도 마셔라예요. 왜냐면 본인들도 그렇게 저분의 말이 다 틀렸냐예요. 저는. 왜냐면 홍문종 의원이 계속 당내에서 주장했던 건 탄핵을 제대로 탄핵 백서를 만들자. 탄핵에 부당함과 좋았던 것, 나도 잘못이 있다라고 계속 말했고 그것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덮고 또 갔어요. 덮고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문종 의원은 제 개인적으로 저는 뵌 적도 없고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왜 탈당을 하시냐라는 마음이 들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황교안 대표님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못 잡았냐예요. 홍문종 의원 정도는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 또 네. 사정이 복잡했겠죠? 네.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잡는다는 게 이번에 당협위원장을 다시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네. 설득을 해서. 그쵸. 요번에 이런 민심들이 있으니. 멋지게 내려놓으셔라. 내려놓으시고 네. 백의종군 해주시면. 백의종군에 대한 얘기도 KBS 토론, 저희가 KBS 토론 나갔을 때 이분하고 이영호인가요? 그때 정책위의장 나오려고 했던 비박계 대표였던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때 그 말을 하긴 했어요. 나는 백의종군 할 마음이 있다. 하지만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아사무사 또 넘어가면 보수가 결국은 또 질이 멸렬해진다. 전 그 말 한 줄은 이분이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이 당내에서 풀어지지 않으니 또 그냥 지금 그냥 청년, 여성, 그냥 젊은 세대 중도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생각만 하니까 탄핵을 저는 물론 지금 국민들이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은 진짜 대통합 동그랗게 112명 의원들이 앉아서 흰색 옷 입고 연찬회 이런 거 막 우리 잘할게요 이런 거 말고 나는 뭘 잘못했다. 나는 한 번은 진짜 고해성사가 있어야죠. 왜 그것을 못 하십니까? 다 잘못이 있어요. 그건 필요해요. 네, 엄마 아버지가 힘드시면 다 잘못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못 잡은 건 너무 아쉽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가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혼자 추측하는 건 조원진 대표 혼자 들어오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명분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너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계열이 그렇게 되면 홍문종 의원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이제 신공화당이라고 만들기로 하셨으니 만드시고 통합해 주셔라. 네, 혼자 조원진 대표가 통합하기 어려웠다면 이제 황 대표님하고 홍문종 의원님이 그쪽에서 만든 걸로 통합이 되시고 아니면 만에 하나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우리에게도 정의당이 필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셔라. 네, 그쪽은 만약에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정의당 20석 가면 대한애국당 15석 가면 저희도 보수에서 어쨌든 실패는 아니에요. 그런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그런 걸 보고 아마 탈당하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패스트트랙 통과했을 때 보수에서도 정의당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어차피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에 공천이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김신혜 씨가 설명한 대로 조원진의 명분을 주면서 나중에 이제 합치는데 어떤 그 미랄이 되겠다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나 홍문종 의원님에 대한 비판은 아주 상당히 심하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이 시점에 이러냐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태극기 집회에서 강렬 지지자들의 이야기도 물론 중요한데 보통의 보수 자유우파 시민들의 이야기 이게
양쪽이 있거든요. 계속 황 대표님도 이 양쪽 때문에 계속 비판과 지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홍문종 의원님도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제 시민으로 또 애국 우파를 사랑하는 그 보수 유권자 한 사람을 부탁드리면 개인의 어떤 포지션과 어떤 나의 그 스탠스를 위해서 그걸로 머리를 쓰지 마시고. 맞습니다. 아니 한 번만 나는 내려놓을 테니 여러분들 날 밟고 가시오. 왜 그런 리더가 없을까요? 한 번만 좀 있어주세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하여튼 장면은 훔쳤다. 하면서 대통합에 앞으로 한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3위에 올렸다는 점을 댓글들 어떤가요? 지금? 댓글이 뭐 좋은 댓글도 있고 많은 댓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주요 2위는요 대통합의 주요 2위 윤창중 이번 주 돌아왔습니다. 이봉규 선생님 방송에서도 아주 신스틸을 하셨고 좀 계속 방송에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는 모임마다 윤창중 전 대변인님 얘기가 나와요. 진정성 있는 사람 같다. 무언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또 귓속말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을 못하고 저기 이봉규 선생님한테 전달 좀 해줘. 뭐 윤창중 그래도 화이팅이라고 해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 나름의 신스틸은 하셨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에 얼마나 저도 기억이 나요. 뮤지컬 제가 극본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장유정 감독이라고 그날들 김종착기 오당시 잠사의 이분이 사실은 거의 뭐 정의당 민주당 계열이에요, 이분도. 근데 그분 수업에서 숙제를 해줬어요. 윤창중 사건을 뮤지컬로 만들어 와라. 야, 그런 또 숙제가 있었어요? 윤창중 사건은 모든 드라마틱한 요소가 다 나와 있다. 거의 다 있지. 그래서 10명이 그 뮤지컬을 써왔는데 모든 장르가 다 되는 거예요. 스릴러, 권력 암투극, 뭐 이거를 다 기획한 걸로 만든 친구도 있고, 왜냐면 100% 뭐 사실로 쓰라는 게 아니라 그 모티브를 갖고 뮤지컬을 만들라 하니까 뭐 아주 그 여자애가 나중에 뭐 자기가 대통령을 꿈꾸는 그 여대생이 침투해서 한 걸로 쓴 애도 있고. 그런 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조종을 받아서 이쪽 그 박근혜 세력을 이렇게 막 흠집을 내기 위해서 뭐 이제 조종을 받은 주문을 받은 사람이 침투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 그래서 그때 시기가 갑자기 저도 생각이 나면서 이런 숙제를 왜 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저도 숙제를 해갖고 갔던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윤창중 대변인의 이제 역할은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상당히 유사 포인트로 이분이 1차적으로 언론과 가짜뉴스와 억울한 거에 코드가 같이 있지. 그렇죠. 그리고 그의 단점 하나에 99가지 아니면 단점 5가지, 95가지가 합쳐지면서 아주 대국민적인 아주 그렇게 망신을 당하시고 그렇게 되셨는데,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 윤창중이라는 대변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봤고 우리가 회생 포인트가 뭘까를 좀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성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이미지가 그럼 성녀를 죽이는 방법은 창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녀의 창녀화라고까지 표현을 했고요. 언론이 그렇게 되려면 그 세월호 7시간과 거기에다가 그 가짜뉴스를 막 코드를 넣어서 그걸 유포하고 무슨 이상한 사진까지 만들고 뭐 수많은 그게요. 그들은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지 않은 사람인 걸 알고서 흠을 내야 되니까 아주 강렬하게. 그런데 우리 이런 고귀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왜냐면 아가씨, 사람들이 궁금하거든요. 아가씨시잖아요. 어쨌든 진짜 결혼을 한 번도 안 하셨고. 그럼 저분의 그런 것들을 그 궁금증에 그 일거에 그냥 날리는 거기에 아주 참 침투를 했는데, 윤창중 대변인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냥 미국에 한번 갔던 그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영상을 보니까 사람 좋은 사람 같고 술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아니 술은 뭐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사람은 좋은 사람. 술은 뭐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친밀감을 이렇게 잘 유지하시는 성향이니까 그 성향을 타고 공격을 해요. 저쪽은.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앞으로 총선 전에 이제 여러분 전사 뛰실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미 상대는요 이 캐릭터가 어떤지 파악하고 들어와요. 그쪽은 또 좌파들은 선수들이니까. 네, 선수들이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홍준표 대지발정대도요 유승민 캠프에서 발견했거든요. 야, 홍준표 깔 거 한 단어든 뭐든 밤새서 찾아 했대요. 그리고 어떤 애가
찾았습니다. 돼지 발정제. 야 그걸로 가. 그걸로 가. 그래서 돼지 무서운 세상이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갑자기 다른 스토리지만 그거는 저는 홍준표 대표님을 옹호하거나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건을 말하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님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돼지 발정제 자기가 써놓은 거잖아요. 나는 이런 추억이 있었다. 우리가 참 어린 시절에 뭣도 몰랐었다. 이렇게 써놓은 그거를 유승민 캠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번에 이걸로 가자. 이게 정치판입니다. 정치판은 근데 이런 곳이에요. 우리 더럽다고만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선거 전에 나가시는 분은요. 제가 남자 의원님들 여자 좋아하시면 여자 만나지 마세요. 여자 팬이라도 만나지 마시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아킬레스건을 절대로 그걸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승리예요. 저도 부부싸움 안 하려고 가라오케 안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어제 받아냈습니다. 아니 와이프하고 갔다니까. 근데 그 와이프가 와이프랑도 낚시를 가세요. 사모님이 낚시 가면 좋아하시더만. 낚시는 제가 안 좋아해요. 그래요? 우리 PD가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PD님이 좋아하시구나. 자, 대통합의 주역 아이콘 1위는요? 네. 박상도 의원이요. 초반에 박상도 의원님이 지금 전 열심히 싸우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윤창중 대변인님이 여기 나와서 박상도도도 이 얘기 해가지고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엮여 있구나 이 인물이.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와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있구나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쓰려고 치면 인물이 없대요. 사람이 없대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이봉규 선생님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민정수석 누구 시키지? 얘는 이거는 장점인데 이게 단점이고 얘는 이러고 강용석 썰라면 서울법대 출신이고 이제 변호사고 뭐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이게 또 이거 가지고 공격받을 거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쓰는 게 사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뭐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박상도라는 분은 지금 아주 잘 싸우고 계신다. 민정수석 출신으로 똑똑하셨고 그리고 위기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들. 문다해 이거 네, 이거는 사위 하고 둘. 네. 특검 왜냐면 국가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고요. 어쨌든 경호비로 저는 좀 이상해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봉규 선생님 대통령이 되셨어요. 내 아이들이 상상도 하지 맙시다. 상상도 하기 싫으시지만 저는 청와대에서 와이프한테 맨날 의도 터지는 대통령으로 역사의 5점을 남기니까 상상도 안 하고 의도 터진 데는 물리력이 아니라 알아요. 아웃피고대 이러면서 근데 그런 분이 나를 올바르게 가게 해주는 분인 거예요. 진짜 잘 만나신 거죠. 근데 A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대통령의 딸 아들이 살고 싶지 않은 나라. 이제 앞으로 다음 슬로건은 그거예요. 대통령의 딸이 살고 싶지 않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의 딸과 아들 사위까지 다 떠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이 나라는 못 살겠다 꾀꼬리 떠나는 나라. 네, 아니면 그 딸을 베트남을 보내서 할 일이 있었겠죠. 그녀를 통해 그것까지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언가 베트남에 왜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과 어디였죠? 되게 그쪽 사업을 태양열 사업처럼 태양광 사업처럼 아주 밀어주는. 베트남 간 거예요? 누구는 태국 간다 그러고 막 그러던데. 그런가요? 태국인가? 정확하게 팩트는 제가 팩트체크는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또 말레이시아라고 그러고 근데 어딘 태국이라는 설이 유력하던데. 그런가요? 태국이 유력해요. 네, 태국이. 그러면 태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나라는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냥 그 경호비를 왜 국가 세금으로 내야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아니 이 경우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불순하게 생각하고 북한에서 문재인을 움직여야 되겠다고 만약에 딸을 납치해봐요. 그러면 딸이 납치돼 있는데 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가족을 경호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해외에서 태국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 저는 박상도 의원님을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은 문다의
그거를 잡고 하는 건 잘하셨다. 왜냐면 잘했죠. 이재명도 자기가 갈 것 같을 때 그럼 문준용 내가 불어봐요 이러니까 딱 멈췄잖아요. 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은 지금 아킬레스건이 아들딸입니다. 아들딸. 네, 아들딸. 왜냐면 4년차 게이트 때 다 자식 문제 이걸로 이제 다 무너진대요. 야, 그러니까 저 YS도 네. 그랬고 네. DJ도 그랬고 네. 야, 이명박도 그랬고 네. 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그쵸. 최순실로 무너졌는데 그렇죠. 이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거는 끝까지 잘 물고 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김신혜 씨의 아주 재밌었습니다. 주역, 악역, 신 스틸러 살펴봤습니다.